항상 안전한 자리가 이평선들이 모이는 자리, 요런 자리라는 거죠. 요런 자리. 그 다음에 하나는 신고가 임박에서 외에는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신고가 강남 자리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해줄 때가 안전한 거죠. 그러면 확률이 한 80%, 90% 이렇게 되는 거죠. 급락 후 찾아오는 기회에 뭐 첫 양봉 기법 같은 게 있다고요. 요건 어떤 건가요? 보통 이제 주식은 뭐 장이 안 좋았든지 아니면 그 종목에서 악재가 나왔다든지 이제 그렇다 보면은 단기간에 크게 하락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지가 되고 첫날 딱 양봉이 놓은 날 종가 부분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쭉 양봉이 놓으면 가져가는 기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직장인든 또 아니면 자영업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단타를 안 치더라도 차트를 보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제 매수 방법은 3시쯤 됐어. 그런 종목을 찾아서 한 2시 반 찾고 그다음에 한 3시 한 10분에서 3시 30분에 동시호가 그때 매수를 하고 손절은 그날 저점을 깰 때 그러면 이렇게 매도하면은 그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악재 실적이 안 좋다 해가지고 뭐 적자 이런 뉴스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날 한 3시, 2시 반 돼서 이렇게 이 종목 발견하면은 한 3시 10분, 3시 30분에 매수하는 거죠. 손절은 여기를 깨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위로 갈 때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기법입니다. 여기서도 약간 분석해보면 해볼 수 있는 기법이고 매수는 3시 10분, 그 다음에 손절은 전일 종가 깰 때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요 부분에서 매도해도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자, 그럼 다른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종목이 나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자, 이 종목 역시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뭐 특별한 일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면서 이렇게 크게 밀렸죠. 현재는 쭉쭉쭉 밀리면서 양봉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잠깐 보면은 이렇게 밀 때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이런 날 들어가는 거죠. 이날 한 3시 10분 손절은 저점을 깰 때 손절. 그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도 해볼 수 있었다. 이런 자리도 해볼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LG 이노텔의 이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이런 자리. 단기간에 크게 하락했을 때 손절은 저점을 깬다 생각하면은 되고 손절은 짧게 수익률이 크게 자, 이런 종목도 이런 위치에서 해볼 수 있었고 이런 자리도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장에 상관없이 보통 일주일에 뭐 매일 노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몇 개 이렇게 노니까 그 종목 찾아서 매매해도 이게 좀 3, 4일, 5일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잘 통하는 기법,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법입니다. 예. 자, 근데 그 시간은 그럼 3시 10분을 하는 이유는 뭐 있나요? 뭐 3시 아니면 3시 15분, 20분, 3시 25분도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저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뭐 2시 반에 들어갔을 때 또 밀리면은 또 약간 손실 나면은 화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3시 10분 정도가 제일 저점일 가능성이 많고 저렇게 종목 되어 있는 것은 또 시장에서 좋게 보기 때문에 3시 10분 이후에 조금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까지 들리는 경우 있으니까 3시 10분이 보통 보면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종가에 사면 안 되네. 그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3시 10분에 사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가에 저런 종목 좋게 보기 때문에 약간 위로 들립니다. 예, 그래서 3시 10분 전후가 제일 좋습니다. 저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신고가 외봉 기법, 요건 뭔가요? 자, 신고가 외봉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 작가님 신고가 나왔으니까 종목이 다음날 이렇게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강한 상승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법도 직장인이라든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보고 종목을 한 2시 반 그때 이 종목을 찾아서 역시 매수는 3시 10분 또 3시 10분에 매수가 안 되면은 뭐 3시 30분 동시호가 사도 되고 그렇게 하는 일종의 기법인데 종목을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제가 말했던 일종의 강남 약간 공간이 열리면서 이날 보면은 이렇게 5월 19일 날 잠깐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기법은 4군데 다 사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외국계, 외인, 기관. 자, 이렇게 샀을 때는 다음날 특별한 지수와 뭐 관계없이 다시 4군데 다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한 군데 매도가 나오더라도 3군데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수급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전체 거래량이 56만 주에서 기관이 16만 주, 외인이 7만 주, 외국계 3만 주.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데 외국계는 항상 거래량의 2분의 1로 됩니다. 자, 그럼 뭐 프로그램 빼고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약 225만 주 전체 거래량의 약 50%. 자, 이럴 때 보면 제가 수급 강도가 50% 됐다는 거.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연속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날 매수 또 역시 다음 날 역시 보면은 또다시 기간 외국계 프로그램 들어오잖아요. 68만 주 거래됐는데 기간은 18만 주, 외인은 18만 주, 또 외국계는 18만 주. 자, 이게 더하면은 거의 또 50% 넘습니다. 이런 종목을 종가에서 하는 거죠. 종가 부분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크게 단기간에 수익 내는 기법이 신고가 외봉 기법입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네. 이 위치는 강남 위치해서 되고 신고가 위치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남 위치. 아니면 이럴 때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번 공부해 봅니다. 이럴 때도 보면은 양매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신고가 이렇게 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날짜가 보면은 5월 19일 날 보면은 전체 거래량이 26만 주 되는 데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했지만은 이렇게 세 군데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날 매수. 오늘도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내일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법이 네. 신고가 외봉 기법. 그럼 이 부분에 사서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또 한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최근에 조선주가 강한데 이렇게 어떤 날짜에 이렇게 거래량에 이렇게 보응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사줄 때 자, 그럼 보면 네 군데 다 사죠. 네. 자, 이럴 때는 다음날 연속으로 또 사주는 거죠. 또 오늘 사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또 내일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3시 10분에 사서 다음날 또다시 프로그램 외국계 들어오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단기간에 3, 4일, 일주 이렇게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는 그 기법이 신고가 외봉 기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매매법 포인트는 전체 거래량의 수급 강도라고 기간 외국이 합했을 때, 외국계는 2분의 1 합해가지고 대했을 때 전체 거래량의 한 30%, 예를 들어서 50%, 심지어 50% 되는 경우 아까 봤죠. 그러면은 다음날 거의 다시 또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시 10분 또 3시 동시효과에 매수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특히 장이 상승장일 때는 굉장히 하루에 10개에서 5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매매하면은 단기간에 수익 낼 수도 있고 또 직장인들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 급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가 외봉 기법으로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는 그럼 이건 언제 팔아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전일 종가 2% 깨지면 손절. 네. 이렇게 양봉 유놈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게 보유 가져갈 때죠. 네. 그리고 현재도 양매수잖아요. 네. 그럼 더 보내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 전일 종가 2% 깰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왜냐하면은 저렇게 수급 강도가 좋을 때는 그렇게 밀리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미국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밀고 가는 경우 많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매매 중에서 세 가지가 있던데 이동평균선 수렴 데드 크로스 나는 자리는 좀 어떤 걸까요? 제가 말했던 강남 차트 거꾸로 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작가님, 제가 말했던 여기가 제가 이제 공매도 치는 자리인데 이렇게 역배열되면서 21선, 특히 20km 건물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공간이 막히고 밑으로 이렇게 공간이 열리는 순간에 밑으로 폭락이 납니다. 그래서 저런 자리는 이 부분에서는 절대 어떤 경우라도 여기가 낭떠러지. 자, 그럼 낭떠러지 떨어지면 중상을 입잖아요. 이런 자리가 아주 위험한 자리인 겁니다. 이런 자리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를 많이 급등했잖아요. 2차 전지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그럼 매도를 여기가 이평선들이 주가보다 머리 위에 있고 밑으로 공간이 열리고 이렇게 매물대가 쌓이잖아요. 이런 데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즉 고점에서 시세를 준 종목에서 이렇게 역배열될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차트를 한번 제가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저 마우스를 오른쪽 봉에 대고 오른쪽 클릭 이렇게 하면 제가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이렇게 역배열해서 이게 강남 자리잖아요. 아까 말했던 작가님 그죠? 이런 자리에서 절대 매수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 자리. 두 번째는 이런 자리 아주 위험하다. 반대로 저기가 이제 제가 말했던 공매도 자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자리가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버슈팅 나왔을 때 저런 자리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또 저점에서
저렇게 역배열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떨어지면 또 중상을 입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나온 차트지만은 가운데인데 이런 자리, 네. 예, 이런 자리가 아주 위험하다. 말해서 밑으로 공간이 열리고 잠깐 보면 위로 이렇게 공간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 낭떠러지는 여기가 아주 위험한 자리. 여기를 보유라면은 이때 팔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 떨어지는 순간에는 보통 대형주라도 30% 40% 손실이 단기간 납니다. 여기가 아주 위험한 자리, 낭떠러지 이런 자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 차트에서 설명드리고 현재 진행형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차트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KG 모빌리티라는 종목인데 쌍용차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이렇게 낭떠러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개인들만 이렇게 많이 사가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여기가 다시 무너지는 순간에는 네.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 만족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실적이 좋습니다. 진단시약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인데 이런 자리가 저점에서 낭떠러지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평선들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저기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크게 손실하는 거죠. 이 종목 현재도 실적은 좋지만은 여기를 깨는 순간 또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종목 현재 진행형이고 KNW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5G 하는 회사입니다. 예. 네. 그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점점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아주 위험한 자리. 제가 말했던 공매도 자리. 이평선들이 건물이 주가보다 위에 있고 밑으로 공간이 열리는 순간에 이렇게 폭락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통 30% 50% 이렇게 손실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기서 추가 하락이면은 또 추가 하락을 봐야 됩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형이고 이런 자리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트리 중앙 이 종목 특이하게 시총은 지금 현재 한 4천억 대인데 연속곡 만들고 뭐 영화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매출은 늘어나지만은 실적이 잠깐 보면은 이렇게 매출은 늘어나지만은 매년 적자가 지금 누적되고 있잖아요. 네. 시총은 4천억인데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면은 고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이익을 깨고 순간에 또 지하 3층, 5층, 10층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평선들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정도, 한 3가지 정도는 네.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제가 저런 자리에서 공매도를 치는 자리입니다. 예. 네. 상승하지 못하는 일봉 차트와 분봉 비교, 이건 뭔가요? 상승 안 되는 차트는 이런 자리에서 상승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왜냐면은 이렇게 끄면은 공간이 앞으로 막히고 밑으로 열리잖아요. 네. 이런 자리는 상승이 안 되고, 네. 이제 분봉상에서는 이제 또 단타니까 또 이렇게 그건 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장 절대 매수가 안 되는 자리.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부분. 대표님이 쓰인 책에 보면 주식시장은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쉽게 이길 수 없는 시장이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매매해야만 승산이 있다라는 멘트 해주셨던데 왜 반대로 해야 되는 걸까요? 작가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네. 몇 프로 정도가 수익 난다 생각합니까? 저는 뭐 개인 투자자분은 정말 개인인 경우에는 10% 이내이지 않을까요? 5% 통계적으로 5%. 예, 95%가 손실 난다고 통계가 이렇게 네. 매년 그렇다고 잡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심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50만 원, 100만 원 수익 나면은 이렇게 매도를 해봅니다. 반대로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손절 못하고 300 손절 못하고 500 손절 못하고 또 손절 해비면은 이제 또 주가 오르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작게 손절은 많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95%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수익은 크게 네. 손절은 짧게.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뭐 또 신고가 기법, 뭐 그런 자리 같은 경우 손절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최대한 수익 크게 이렇게 그것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개인들이 손실 많이 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98%가 매수하잖아요. 2% 정도가 현재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98%가 다 종목을 좋다 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95%가 손실 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매수할 때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진입해야만 하며 손절매는 무조건 짧게 대응해야 한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제가 이제 전업 투자 하다 보니까 하루에 옛날에 차트는 초창기 때 공부한다고 하루에 10,000번, 한 5,000번 이렇게 제가 이제 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수억 번 정도 봤는데 항상 안전한 자리가 이평선들이 모이는 자리. 즉 아까 앞에서 말했던 강남 자리. 예, 그런 자리에서 예를 들면 LG전자,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예.
요런 자리라는 거죠. 요런 자리. 그 다음에 하나는 신고가 임박에서 외에는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신고가 강남 자리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해줄 때가 안전한 거죠. 그리고 역배열, 즉 엄지 차트라든지 행고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도 안 나기도 하고 손실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만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률이 한 80%, 9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매도를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배워서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의 폭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투자를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도는 좀 언제 해야 될까요? 작가님 이런 말이 있죠. 매수는 기술, 네. 매도는 예술. 저는 이제 주로 매수를 하다 보면 손절이 자주 나옵니다. 네. 그냥 매도를 했을 때는, 공매도를 했을 때는 손절이 잘 안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매도하는 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당일날 급등하는 법, 뭐 이렇게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내 보유 종목이 당일날 급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잘 해줘야 되고, 제가 주식하면서 옛날에 어떤 해운대 사는 어떤 아줌마를 만난 적이 있는데, 2억 투자해가지고 10억이 됐는데 매도를 못 해가지고 다시 2억 본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도 많이 급등했다가 보유하고 있다 지금 손실 난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당일 매도하는 방법은 어떤 종목이 이렇게 당일날 급등할 때, 네. 자, 이때는 이 종목은 당연히 상한가 같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당일 급등하는 종목 매도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오를 때 소액주는 이 고점에서 하락폭이 약 7%,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면은 매도를 해주면은 고점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7% 밀렸을 때 이렇게 매도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무거운 시총이 큰 경우는 한 5% 정도 이렇게 매도해 주면 당일 고점 매도가 되고, 종목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작가는 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위로 가기 때문에 매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보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 매도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못 간 경우는 이렇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 만약에 하락폭이 7% 정도 된다면은 매도해주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7%가 하락 안 오면 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신성홀딩스 같은 거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고점에서 현재 7% 안 밀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고점에서 한 7% 정도 밀리다면은 매도. 이렇게 하면은 당일 급등주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큰 경우는 한 5% 정도 그렇게 고점을 찍고 내릴 때 매도하면은 되고, 상한가 간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다시 밀렸을 때는 매도하면 되고, 그 다음 단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갔을 때 이제 매도하는 법도 있습니다. 내 보유 종목이 당일날 급등할 때가 있잖아요. 당일가, 그럼 야간 시장이라고, 예를 들면은, 자, 키움증권 보면은 1304 화면에서 이렇게 단일가에 급등했잖아요. 네. 그럼 내 보유 종목이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이제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르게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5%, 한 7%, 9% 이렇게 상승했다, 한 종목들은 다음날 시초가 부분에서 던지는 게 맞습니다. 자,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초가 높이 떴다가, 제가 볼 때는 뭐 15%, 18% 뜰 수 있습니다. 거기서 위아래 하다가 종가는 보합이나 한 2, 3%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일가 간 종목은 그렇게 매도하면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가 나온 종목은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 단일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은 13%, 12% 출발하고 종가는 2, 3%, 보합으로 거의 한 90% 이렇게 10종목, 9종목, 8종목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그렇게 끝나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단일가 급등 종목 이렇게 대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주가가 서서히 30도로 갈 때가 있고, 약 60도로 오를 때가 있고, 약 80도로, 90도로 오를 때 따라서 이제 매도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30%, 40%. 자, 그렇게 오르는 종목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내가 밑에서 매수했다. 자, 이렇게 완만하게 30도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이 21선 대도 크로스 날 때까지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반기 때 위로 간다, 그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두산 밖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완만하게 상승하잖아요. 그 중간에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5일선이 21선 대도 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고점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60% 이렇게 각도로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은 여기서 이제 가파르게 올랐지만 매도를 해야 내가 수익 실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5일선이 11선 돼도 그러날 때. 자, 이 정도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 매도했을 때 또 위로 가면은 약간 비싸게 주고 사주는 게 맞습니다. 이때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이렇게 다시 밀리는 거죠. 여기가 차트상 공매도 자리고 이제 여기서 매도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할 때는 자, 이렇게 하고 금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5일선이 11선 돼도 그래서 날 때, 요 부분이 이제 공매도 자리 겸 수익 실현해야 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죠.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한 거죠. 그럼 다시 내가 매도했는데 주가가 다시 위로 가면은 또 다시 사도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벌써 한 30, 40%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이제 저렇게 대응하면 되고, 그 어떤 종목이 또 90%, 80%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작가님, 포스코 부채염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를 때는 계속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90도로 가까이 오르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 안 하면 다시 원위치.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각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종가상 5일선 깰 때 매도하면 됩니다. 이런 날이가 매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은 또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이렇게 크게 밀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가 매도 자리. 자,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원 에너지는 뭐 2차 산업 이렇게 뭐 한다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단기간에 여기서 보면 거의 90도로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이렇게 매도 타이밍 잡을 때는 5일선 종가상 요 부분에 깨고 내려올 때 아니면 전날 또 이렇게 5일선 밑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네. 여기 매도 아니면 여기라도 매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매도 안 해주니까 다시 이렇게 하락폭이 한 30, 40% 이렇게 밀리니까 요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은 종가상 5일선을 깰 때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공매도로 받는 게 공매도 된다면 공매도를 칩니다. TCC 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급등했습니다. 이럴 때는 쭉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할 때는 5일선을 전일 종가 깨고 내려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매도해줘야 됩니다. 네. 더 가면은 약간 비싸게 사주는 게 맞습니다. 이 타임을 놓친 순간에 이렇게 크게 밀리니까 여기가 좋은 매도 자리. 그 매도 자리는 이렇게 당일날 또 단일 가격 부분 아까 앞에 말씀드렸고 30도, 45도, 60도, 80도 따라서 이렇게 매도하면은 거의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예.